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열도에 개가 건너갑니다. 개가. 이를테면 망망한 앞바다를 보고 개가 건너갈까요? 개는 그 바닷가에서 자유로 바다를 건너갈 일은 없죠. 망망한 바다. 여기 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건너가겠습니까? 일본 아사후 대학에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다나베 유이치 교수. 이분 수의학과의 교수인데 이분이 지난 1985년에 논문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 이게 20년 가까이 되죠. 이 다나베 유이치 교수가 그 보내주신 논문이 이거예요. 개로부터 찾아내는 일본인의 수수께끼 그랬습니다. 개로부터 찾아내는 수수께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무슨 소리냐. 이분이 쓴 논문을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무렵에 한반도에서 야요인 등 고분인에 이어서 도레인이 건너왔다 이랬습니다. 2300년 전부터 얘기가 됩니다만 소위 그 야요이 시대 이거는 BC 3세기로부터 AD 3세기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분 시대라는 건 무덤을 만드는 건데 역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럼 미개인들이 무덤 만듭니까? 무덤 못 만듭니다. 미개인들은 그냥 세상 떠나면 산에다 버리거나 뭐 바닷가에 버렸던 거죠. 그러나 한반도의 문화인들, 이 선진국 사람들은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야요이 시대를 BC 3세기부터 2300년 전부터 1700년 사이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한반도 사람들이 건너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세기부터는 고분 시대에 들어갑니다. 특히 5세기 이 시대 한반도의 묘지가 이제 건너오죠. 그래서 일본에서 묘지들이 한반도 사람들이 묻힌 묘지들이 발굴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도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이제 우리나라 백제라든지 또는 그 마한 지방의 것이라든지 또는 뭐 가야라나 뭐 여러 지역의 것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화가 건너가서 미개한 터전에 이제 문화를 심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입증됩니다. 그 이제 아사부 대학의 다나베 유이치 교수의 이 연구로는 상당히 재밌죠. 개로부터 찾아보는 일본인의 수수께끼다. 개는 저 혼자 일본 땅에 건너올 수가 없었다 그거죠. 망망한 바다에서 가에서 개가 건너갈 리가 없죠. 뭐 섬이 보였다면 몰라도요. 일본 열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개는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개는 도레인들이 데리고 왔다. 야요이 시대부터 데리고 왔다. 물론 이러한 개들이 일본계의 조상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좀 더 구체적인 논문을 그 후에 1993년에 일본 문화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저에게 또 보내주셔서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들이 있어요. 일본의 천연기념물에 4가지 개가 있습니다. 4가지 개. 이 4가지 개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우리나라 진도견, 또 제주도 개 이러한 유전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개의 조상은 뭡니까? 한반도의 진도개라든지 제주도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천연기념물 개다 이러한 것인데 우리나라엔 이러한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한반도로부터 건너왔는데 개를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가 저 혼자는 바다 저쪽에 건너갈 수가 가진 않았겠죠. 그 이와 같이 미개한 일본 열도의 문화는 모두가 한반도로부터 하나하나 건너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아사부 대학의 다나베 유지 교수하고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만, 뭐 저는 유전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분도 역사학적 입장에서 이제 유전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자기 학문 분야에서 설득력이 있는 이런 연구론을 발표해서 저를 아주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수주의자들은 모든 게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미개한 터전에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벌거벗고 살던 사람들이 옷을 입게 돼요. 어떻게 옷을 입게 됐느냐? 백제로부터 배틀이 건너가서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아주 중대한 흔적은 최근 몇 년 전에 일본 오사카의 그 백제왕 신사 그 근처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나시스쿠리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제 배틀 부분이 나옵니다. 5세기 거라는 것이 5세기 초의 거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발굴한 그 학자가 저에게 논문을 보내오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배틀도 결국은 최초의 배틀은 백제로부터 건너갔다 하는 것이고, 백제 그 옷을 만드는 재봉사도 5세기 오진왕, 응신왕 시대에 백제로부터 건너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살던 사람들에게 옷을 입힌 것도 결국은 백제입니다. 백제 배틀이 나왔다. 이건 상당히 중대한 겁니다. 백제의 그 배틀이 나왔다는 것은 배를 짜는 기계가 있음으로써 옷을 입게 됐고, 결국 이 배틀이 왜 갔겠습니까? 백제인들이 건너가면서 가져간 것이지 섬나라의 벌거벗고 사람들을 옷 입히려고 가져간 건 아니죠. 이러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가 하나하나 건너가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자 문화에 대한 것이죠. 문자 문화. 문자 문화. 여러분, 문자 문화가 어떻게 건너간 건지 우리 역사에는 약간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 10권을 가지고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진이라만, 오진, 응신왕이죠. 응신왕. 응신왕의 시대에 이분은 4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입니다. 일본 역사에서는 이분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가요. 3세기에서 뭐 4세기도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된 것이고, 이 응신, 오진이라는 왕 시대에 왕인을 모셔가는데 누가 모셔가느냐? 이 오진, 백제 왕실의 오진 왕이 모셔갔습니다. 일본 역사책에도 모셔왔다는 건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이 모셔갔다. 근데 오진왕의 시대에 백제에서 건너간 학자는 왕인 최초가 아니고 아직기라고 해요. 아직기. 여러분 아직기라는 말씀 들었죠? 아직기. 아직기. 이분은 오진왕 시대에 말 2마리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 역사에 나옵니다. 말, 암말, 수말. 왕실에서 이제 오진왕이 타기 위해서 백제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기 왕자입니다. 왕자. 아직기 왕자가 암수 2마리의 말을, 최초의 말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바로 오진왕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옛날 이분의 초상화가 있는 걸 제가 구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개된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오진왕의 모습입니다. 이분 신당에 새겨져 있는 건데,
이분 뭘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명칭 압니까? 이게 옛날 일본의 고대 그림인데 이분이 방한모를 쓰고 있습니다. 방한모.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 이러한 그 고대 방한모도 백제로부터 건너갔다는 것이 저 그림으로는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기가 오진왕의 백제계의 오진왕의 왕실에서 왕자들을 가르치는데 오진왕에게 그럽니다. 사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젊은 학자가 백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그 학자를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진왕이 그럼 모셔오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데려온 사람이 왕인입니다. 왕인. 박사 왕인이죠. 왕인 박사를. 왕인 박사는 이제 아직기가 찬양하기를 아주 젊고 똑똑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인을 모셔갔습니다. 이분 왕실에서 왕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천자문과 논어를 가져갑니다. 논어를.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금 나오죠. 나오는데 이 천자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왕인이 건너간 시대는 언제입니까?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입니다. 이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왕인이 건너갈 때 천자문을 가져갔는데 그럼 어떤 천자문을 가져갔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천자문은 뭡니까? 6세기 양나라 주흥사의 천자문이에요. 하늘천 따지 뭐 가무련두루 왕하는 그렇죠? 전지현황, 우주홍황. 그러니까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의 왕인이 6세기 양나라 주흥사의 천자문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후대의 시대죠.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일본의 그 일부 이제 국수적인 학자들이 지금부터 약 200년 전후한 시대에 왕인을 퇴박을 줍니다. 왕인이 천자문 가져왔다니 무슨 그런 거짓말이냐. 왕인이 6세기 사람 걸 어떻게 4세기, 5세기에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양나라 주흥사의 그 천자문 같다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인데 어째서 그런 어떤 천자문을 가져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조사를 쭉 해봤더니 천자문은 양나라 주흥사가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하는 양나라 주흥사 천자문이 아니고 이미 2세기에 위나라 종효라는 사람이 쓴 천자문이 있습니다. 이 세기 중엽에 태어난 사람, 종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천자문은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런 것인데 사언고시라고 그러죠. 4글자로 된 옛날 시라는 건데 이거보다 이미 앞서서 400년이 앞선 종효의 천자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월 하는 식으로. 그리고 역시 이것도 사언고시인데 이 종효의 천자문은 이것을 모방한 겁니다. 이 중에는 이 종효의 천자문의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쭉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왕인은 종효의 천자문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규명이 돼야 합니다. 뭐 천자문 하면은 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자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자가 중국 글자로 알았는데
동의의 글자라는 그 문헌을 찾아낸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한 제 친지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한자어가 동의의 글자다, 우리 고대 조선의 글자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천자문으로 공부를 합니다만, 이 정효의 천자문이 있음으로써 왕인이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천자문을 가지고 갔다 그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천자문 이러한 책이 오늘날 이렇게 인쇄된 책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종이에다 붓으로 써서 그것을 끈으로 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자문들은 인쇄가 되기 힘들던 시대, 종이가 없던 시대, 종이가 귀했죠.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본이라고 그래서 어떤 글이 학자에 의해서 쓰여지면 그거 필사본이 생깁니다. 그 좋은 글이, 좋은 시가 있다든지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베껴서 씁니다.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그 필사본에 의한 것을 왕인이 가져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년에 일본 나라의 동대사, 도다이지라고 하죠. 동자 큰 대자 절사자 쓰죠. 동대사에서 종효의 천자문 필사본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필사본은 왕인 이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문자 문화도 백제로부터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저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일본 역사에서도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한때 그 왕인을 비아냥된 그러한 그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학자죠. 이 사람들이 1600년대, 1700년대에 뭐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왕인의 모습인데, 이것은 물론 근세에 그려진 것입니다만, 이 왕인의 초상은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일본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그린 겁니다만. 그리고 천자문이 아니고 왕인의 시가가 이와 같은 목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것이 이제 발굴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7세기 당시에 땅속에서 나온 목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목간 또는 죽간, 이런 것은 대나무나 나무를 저와 같이 잘라가지고 면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여기 글씨를 쓴 거죠. 붓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 이렇게 썼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 편지 같은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있는데 여기다 끈을 꿰죠. 끈을 꿰요. 끈을 꿰어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왕실이라든지 귀족들이 편지나 시가를 이런 데로 보냈던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책이라는 글자 한자를 아시겠죠? 이게 책이라는 글자입니다. 책. 목간을 표현합니다. 종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일본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물론 왕인 시대에도 조금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기 610년 이후입니다. 610년에 그 고구려에서 이제 그 건너간 그 분이 종이 만드는 법, 벼루 만드는 법, 그 밖에 이제 그림 물감 만드는 법,
그러한 것을 이제 일본 왕실에서 가르치게 됩니다만, 왕인의 시대, 이미 왕인의 시대에 백제에서 그 당나무를 키우고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 왕인이 학자로서 활동했다면 이 목간에다가만 글씨 쓴 것은 아니고 역시 종이를 가지고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왕인의 뭐 터전에서 뭐 왕인이 당나무를 심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발자취를 밝히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문자 문화가 전해지고 저게 필사하는 방법이 전해지고 이러한 것도 모두 백제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러한 그 발자취들의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자어로 그 농기구 이름들이 일본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데 여러분이 글자를 하나 써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말로는 가라, 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삽입니다, 삽. 삽을 일본에서는 고대에는 가라삽이라고, 가라삽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받침 발음 잘 못하죠. 김치 못해요. 기무치 그러지 않습니까? 기무치, 그 마찬가지죠. 삽 발음에 삽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학자 가나사와 쇼사부로 박사가 이미 일찍이 밝힙니다. 이분이 1925년에 나온 광사림이라는 일본 최초의 그 본격적인 사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밝혔습니다. 밝힌 걸 보면은 가라삽이라고 했다. 가라는 한국을 말하기도 하면 백제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백제 신을 한신, 여기다 신자 붙여. 가라카미입니다. 가라카미. 이건 927년에 나온 일본 왕실 문서에 나옵니다. 백제 신입니다. 그게 백제삽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삽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삽입니다. 일본 말로 그래서 사전에도 1925년에 나온 사전에 삽이 이렇게 나옵니다. 삽이. 저는 가라삽이뿐이 아니죠. 뭐 가을에 추수를 하고 타작마당에서 그 작대기 돌려서 치는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도리깨를 가라삽이라고 합니다. 가라사오. 도리깨는 가라자에다가 여기다가 사오, 간자 붙입니다. 백제 작대기라든지 한국 작대기 이런 소리죠. 그 대장간, 그것도 가라카누치, 한다냐,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고대 역사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백제로부터 또는 한반도로부터 농사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러한 농기구의 표현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시인하고 벌써 시인한 지 오래됐죠. 가라사비 같은 거는 가나사 쇼사부로 이런 교수는 이분은 뭐 이미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80 몇 년 전에 84년 전입니까? 84년 전에 바뀐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 왕실에서 이분 그 사전 보면요, 일본 왕실에서 백제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낸 천황에 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차츰 이제 그런 말씀드릴게요. 오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백제로부터 벼농사가 건너가고
농업이 건너갔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입증한 학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두에 제가 말이 건너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소도 건너갔고 또 뭐 물론 개는 그 이전에 이미 건너갔습니다만 돼지도 건너가고 했다는 것이 이제 일반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왕인을 가르쳐서 일본에서는 왕실에 이제 장관격으로 명칭을 붙여줬어요. 서문수. 서문수 이건 오사카 지방을 가르칩니다. 카우치노 후미노 오비토라고 일반 말을 읽습니다만 글의 수장이란 얘기죠. 서쪽의 글의 수장. 카우치노 후미노 오비토라고 읽습니다. 일반 말로 하면. 그리고 아지키는 야마토노 아야노 후히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즈마노 아야. 이거 아즈마인데 이걸 야마토라고 읽었습니다. 고대에서 야마토. 야마토 일본 상징어죠. 야마토의 한의 장관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은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야는 백제를 말합니다. 그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부터 입증했습니다. 이런 건 야마토노 아야 하면 백제인 아지키의 가문을 말합니다. 아지키 또는 백제 왕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역사에서 이 한자를 중국의 한나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잘못이죠. 일본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고증한 것이 돼서 굳이 여러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왕위는 오사카 지방에, 이분은 그 당시에 나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양쪽 지방에서 이제 그 왕실이 본격적인 것이 이제 오사카에 있으면서 나라 쪽으로도 이게 나라 지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특히 나라의 아스카 지방이라는 곳입니다만 이게 왕실이 양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특히 오사카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왕인에 의해서 이제 그 종효의 천자문이 건네진다. 이건 일본에서 제가 발굴한 왕인의 사진입니다. 이게 왕인의 사진. 여기 왕인의 그 묘지 사진도 보입니다만 그 왕인이 일본의 여기 왕인 묘가 나옵니다. 이게 현재의 왕인묘예요. 여기 뭐 백제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근년에 세운 것이고 이제 이리 들어가면 이제 왕인묘가 나오는데 다음에 나오나 이 그림이? 네, 왕인묘에 대한 왕인묘에 대해서 이 터전이 왕인묘라는 거 여기 옛날 입석 왕인의 묘라는 입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1500년 전 얘기죠. 그 글자 같은 건 안 보이죠. 동그란 묘석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만 1500년 동안에 뭐 풍상에 전부 없어진 거죠. 이 터전이 왕인의 묘지 터전이다. 여기가 이제 이 일대에 또 왕인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도 그 왕인을요. 일본 그래의 아버지다. 그리고 숭상합니다. 참 이제 왕인 이 안에 아까 들어가면 왕인 묘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터전도 아마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오사카 히라카타 시라는데 오사카 시내에서 이제 전철로 급행전을 1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일본성 왕인을 완이라고 읽습니다. 왕인. 일본에서 최초의
서적이 나온 것이 한자 서적이 있습니다. 가이후소, 한시를 쓴 우리말로 회풍조라는 게 있는데, 이 회풍조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한시집 서문에도 왕인을 찬양합니다. 왕인이 백제로부터 문자 문화를 가져와서 비로소 일본의 문화가 퍼지게 됐다 하는 게 찬양합니다. 저 회풍조라는 최초의 한시집뿐이 아니고 일본에 또 그 불교 전설집이 있습니다. 일본 영익이라고 하는 그 영익이라는 책의 서문에도 왕인을 찬양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왕인 하면 순수한 사람들은 지금도 찬양합니다. 왕인은 정말 훌륭한 그 학자다. 일본에 그래서 그롤의 아버지다. 이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왕실이 백제가 아니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인 묘지에서 이제 가까웠습니다. 이 백제왕 신사. 백제왕 신사. 어제 그 소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소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여기는 이제 그 백제 왕족의 그 사당입니다만, 이 왕인은 일본에서 한자를 통해서 왕실의 그 왕자들을 키워서 인덕이라는 왕을 만듭니다. 응신왕, 백제계의 응신왕의 아들이죠. 제4왕자인데 이 사람의 무덤이 일본선 지금 제일 큰 겁니다. 485m짜리 무덤이 오사카 부에 있습니다. 오사카 부에 있는데 그 전방 후원분이라고 그래서 그 묘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앞입니다. 이 길이가 485m입니다. 가장 큰 묘지죠. 이 사람 아버지 응신, 백제인 응신왕의 묘지도 450m 정도입니다.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큽니다. 굉장히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요, 저 무덤에서 도굴품이 있습니다. 칼이 도굴당한 일이 있어요. 칼이 도굴당했는데 그 도굴된 칼을 본다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된 거죠. 하도 오래돼서 이 밑부분은 썩어서 없어졌습니다만, 이 칼이 저 무덤에 도굴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요, 미국 그 동부 지역에 보스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강연 갔던 기회에 보스턴 박물관 일부러 가서 찾아봤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인덕 왕릉에서 나온 거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이런 칼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백제에서 환두대도. 이 칼이 백제 칼이라는 걸 입증되는 건 뭐냐? 지난 1971년 7월 8일 무령왕릉에서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문화의 뿌리가 백제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규명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왕인에 의해서 문자 문화만 간 것이 아니고 왕인에 의해서 시가 문학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 이게 정효의 천자문이고, 지난 시간에 그 오사카 지도 이것이 백제주의였다는 거, 구다라 백제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남바, 남바사 뭐 이런 겁니다만,
이게 지금 오사카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현재 남반역이죠. 지금은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가 전부 간척이 된 거죠. 바로 이 터전이 결국은 오진왕의 시대의 터전이고 응신왕의 첫 터전이고 왕인이 활약했던 시대인데 왕인 저 인덕천왕이 등이 3년 동안 왕자를 비워놨기 때문에 부디 왕위에 오르라는 뜻에서 지은 그 시가가 난파진가라는 난파진가. 일반적으로 난파진가라고도 또 매화송이라고도 합니다. 매화송. 매화를 노래했다 하는 매화송. 이 난파진가를 제가 한 4년 전쯤 제가 일본 고서점의 문헌에서 찾아냈어요. 왕인이 최초로 지었다는 거. 이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규명을 하면서 일본 학자의 목판본을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왕인이 이 난파진가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확인했죠. 일본의 그 국수적 학자들은 뭐 왕인이 지었는데 뭐 노래가 시원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제가 그래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난파진에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 잠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하는 이런 아주 선정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건 왕이 등극하는 걸 말하죠. 예, 자기가 가르친 제자 인덕이 등극하는 걸 말합니다. 왕인이 난파진가를 짓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글자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글자. 일본 글자, 일본 문자. 이것도 왕인과 아직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지난 1980년입니다. 일본의 학습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쿠슈인 대학이라고 일본 왕실 대학이죠, 일종의. 예전에는 일본 왕족만 들어가던 대학이고 뭐 초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교수, 하여튼 오노 수스무 교수, 이분이 썼던 책을 저에게 이제 그 당시에 준 것이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의 세계, 일본어의 세계라는 것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밝힙니다. 뭐라고 밝혔냐면요. 여기 이제 왕인이 일본에 온 발자취가 나오면서 일본 나라지방 야마토에 살던 야마토노 아야노 아다이라고 해서 아지키와 그리고 오사카 가와치국에 살던 선문수 가우치노 후미노 오비토의 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위진의 시대에 중국어의 발음을 일본에 알려줬고 또한 한자로 일본어를 쓰는 방법을 실행한 사실이다. 이게 나옵니다. 이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에 좀 갔었습니다. 이분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일본 신문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어 학자죠. 근데 결국은 이분의 그 논설 중에도 뭐 국수적인 부분들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건 밝혔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건 딱 밝히고 만 거죠. 이런 거 밝혔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압박받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 이게 몇 권이 없어요. 우리 외국어 대학에 한 권 있고 제가 물론 딴 분이 이게 옛날에 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그 기록에 의해서
왕인과 아지키가 얼마나 훌륭한 백제인이었느냐. 이분들이 시작한 것이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4세기나 이제 5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10세기 가면 모둠이 됩니다. 11세기에 완벽해집니다. 뭐 47글자라든가 48글자 이게 정해지는데 적어도 500년 동안에 일본의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일본어 글자 무슨 글자라고 그럽니까? 소위 가나 글자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글자가요. 소위 그 가다카나, 카타카나로 쓰는 이건 현가나, 또 히라가나. 이때는 가나로 읽습니다. 히라가나. 이 두 가지 글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 아이웨오는. 근데 이게 아지키와 왕인이 시작했다 이거예요. 500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이 오노수스무 교수가 그걸 밝힌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럼 한자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쉽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한자에 요게 가다카나죠. 아, 이, 우, 에, 오 합니까? 언더가자에서 이 가짜뼈, 부방변만 쓴 거예요. 요쪽만. 그래서 가다카나, 쪽 가나다. 쪽 가나. 가나는 글씨라는 의미죠. 언더가자. 이. 여기서도 요거만 띄워버렸죠. 윤자는. 우는 지부자에서 요거 띄워버리고 요 위에 게 우입니다. 얘는 강자에서 30연 띄워버리고 애자에. 오는 어자에서 요거 띈 게 오입니다. 아이웨오. 요렇게 쪽을 띄어서 했다 이거예요. 그게 가다카나 그러는 가다카나. 가다카나. 쓸 때 우리가 아마 카타카나를 써야 할 거예요. 일본에는 그 타금이 있어요. 타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다카나 하면 사실은 그 이제 타금이 들어갑니다. 그게 쪽가나예요. 쪽. 한자에 쪽을 띄었다 이거죠. 히랑하나. 이건 히랑하는 뭐예요? 이거는 한자어의 초서입니다. 초서. 아이웨오. 안자의 초서예요. 이게. 써이자의 이. 초서입니다. 이게. 아, 이, 우, 에, 오. 오디자, 에. 이것들의 초서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붓글씨 하신 분들은 초서라는 글자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 아지키나 왕인 박사가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게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쭉 왕실이 백제계열의 왕실이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이제 쭉 발전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11세기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그 글자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큽니다. 그 왕인은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일본어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인가 하면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파진가라고 하는 님도 없고 인도 왕이 왕이오르라고 지은 그 남파진가 알죠? 남파라는 거는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사카에 지금 남바라는 고장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도시에 들어와 있지만 이 남바라는 곳이 남파지는 나루진자입니다. 남파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 이게 간척이 돼가지고 오사카의 중심지가 됐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남파 나루의 노래다 이제 속칭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남파진에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 잠자고 지금은 피는구나 이 꽃이 이 율조가 어떻습니까?
577 율조입니다. 제가 번역도 율조에 맞춰 번역해요. 난파진에는 5죠.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 잠자고 동면은 겨울 잠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이렇게 57577. 그래서 일본의 와카라는 게 7호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어학적으로 말 7호조. 그 57577. 근데 왕인이 이 57557 577, 577이 7호조를 지었는데 그럼 이런 율조가 백제에는 없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상당히 궁금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쭉 해봤는데 정읍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달아 높이 검 도다사 어기야 머리검 비치오시라 어기야 의광들이 다롱들이 할 때 어기야 의광들이 다롱들이 하면 이거 완전히 7호입니다. 7호. 이러한 율조가 그럼 역시 백제로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율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다가 논문을 옛날에 쓴 일이 있습니다만 이 왕인의 이 시가에 대해서 현재 그 백제 가요가 남아 있는 것은 정읍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5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리상가라든지 5개가 있었다는데 현재 고려사에서 밝혀지는 건 제목만 5개고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이제 정읍사인데 또 어떤 학자는 정읍사가 뭐 백제 게 아니라 뭐 고려시대 거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왕인의 그 난파진가의 율조가 저렇기 때문에 정읍사와 연관되는 게 아니냐, 백제 율조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백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합니다. 모든 일본 문화에 그 뿌리까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난파진가는요. 일본 최초의 화가예요. 이게 최초의. 와카라고 하죠. 화가. 우리말은 화가인데. 물론 단가, 짧을 단자 단가라고도 합니다. 단가라고도 하는데. 단가라고도 하는데 왕인이 최초로 지었다는 것은 927년에 기노스라유기라는 그 와카 학자가 쓴 문헌이 있습니다. 92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00년 가까이 되죠. 지금 2009년이니까. 그분의 그 고금집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그 가나서라고 하는 서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왕인이 이 최초에 지은 와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고금집 서문에 가나서라고 하는 서문이 나오는데 요새 그 책을 인쇄된 걸 보면 왕인의 이 난파진가가 들은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새 이제 고금집, 고킨슈, 고킹 와카슈라고도 합니다만 고금 화가집. 이 서문이 빠지고 빼서 인쇄를 해요.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일이죠. 되도록이면 자꾸 모든 걸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놀라운 사실들은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많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게 1998년 11월 5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제가 확대한 겁니다.
이게 왕인의 목간이 발굴돼서 나온 이게 뭐 머리 쪽에 큰 기사입니다. 근데 이 오가싱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국문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시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 왕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작자미상이라고, 작자미상. 고금집에 엄연히 왕인이 지었다는 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일본 국문학자고 시인인데 고금학가집도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엄청난 거죠. 그 제가 이거 일본말로 작년에 글을 썼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보고선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이냐고. 그 신문 찾아봐라 이거야. 그게 찾아보고 저는 그랬더라고 말이야.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 왕인이 한 게 싫다고 이 사람이 이러면 됩니까? 저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제가 이게 제대로 수집을 했던 거죠. 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98년 11월 5일 목요일 이게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소위 말하면 국수적 신문은 신문이죠. 일본의 이제 3대 신문하고 뭐 마이니치 신문하고 요미우리 신문 그 아사히 신문 그런 건데 뭐 온건하기는 아사히 같은 게 가장 온건한 것 같아요. 마이니치도 그렇지만 그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오가싱이라는 이 교수가 작자미상이에요, 작자미상. 왕인의 그 시를 인용하고 그 옆에 시가 인용되는데 여긴 잘려 나갔습니다. 그 나중에 또 보니까 저걸 정정 보도를 해 비슷하게 조그맣게 다른 지역판에서 그 왕인의 시라는 걸 밝히긴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조사를 시켰죠. 일본의 그 잘하는 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시켰더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규명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규명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본격적인 걸 일본 왕실 문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백제 계열의 왕이 일본을 지배했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도 면밀한 역사의 긴 발자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백제, 구다라는 뭐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